공략하고 5% 이상 슈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뢰시간을 뜨고 밀리고 뜨고 밀렸어요. 이 날도 요 자리 이후부터 매매를 했다라는 건 제 기준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어제 봤던 거 협진이라든지 협진 이렇게 요 자리에서 CI테크 뭐 이렇게 매매를 하고 딱 그냥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영상을 좀 올려드리질 못하고 좀 쉬었습니다.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 지금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핫타임에 핵심 키워드는 태양광 3,500% 관세 부과해가지고 좀 매매를 하고 있고요. 오후에 그래서 좀 봤던 종목이 SDN 같은 경우에 요때도 짧게, 요때는 그래도 잘 나왔던 것 같고요. 짧게 손절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갈 법한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가요.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뉴스가 또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만회를 해주면서 남아있는 물량은 내일 또 이어서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SDN보다 앞서 뉴스가 나왔던 종목이 신성 ENG거든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요것도 정적 이후에 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SDN 급등에 따라서 또 후발주로 움직임을 줬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영상 찍으면서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가 생기고 나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생겼죠.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프리마켓에서 매매를, 이건 좀 아쉬웠어요. 뭐 그래도 3% 이상 5% 챙겨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갔었고, 오늘 프리마켓 여기가 9시에요 오늘 공략해서 챙기고 공략해서 챙기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는 기본 특강을 좀 어떻게 진행을 할지 또 구체적으로 잡아봐야겠지만, 다가올 특강에서는 제가 이제 대체거래소가 생기고 나서의 변화들, 그리고 대체거래소에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좀 강의를 해보려고 저도 매매를 하면서 통계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공지 올라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 올라오면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저 복귀 한번 볼게요. 한국항공 우주가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공략을 했었고요. 가파르게 올라갔죠. 5일선 흐름 따라 가파르게 올라갔고 5일선 벗어났을 때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엔즈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오늘 개원 쪽에서 오엔즈라는 종목을 공략하고 챙겨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도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고, 제로투세븐을 공략하고 요때 다 챙기고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바로 들어가나 싶었는데 조정이 나왔고 기다려봤지만 그 이후에도 자리를 잡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도 오늘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요 구간에서는 본절선에서 마무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후에 라파스라는 종목은 오후장에 오늘 이렇게 좀 봤는데, 요때 이제 제가 짧게 손절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요때 정리를 한 것도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승명선 추세를 봤던 것 뿐입니다. 보시면 지뢰 시그널이 떴어요. 요 자리에서 베팅하고 양봉이 바로 떴죠. 음봉이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좀 이어나갔으면 당연히 끌고 갔겠지만,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제 평단도 벗어났고 또 지뢰 시그널도 떴기 때문에 정리를 해준 겁니다. 아무튼 오늘 성신양해는 프리마켓에서 보고 요때 한번 성신양해가 풀렸었어요, 우선주가. 그래서 짧게 좀 잡아봤던 거고, 어제 좀 볼게요. 어제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전에 협진을 공략해서 챙겨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 상제건설의 급락에도 굳건한 종목, 그게 바로 이제 협진과 CI테크였습니다. CI테크라는 종목도, 요거는 성제건설인데 요거는 제가 0605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CI테크라는 종목도 어제 공략해서 챙기고 공략하고 챙기고 마무리를 좀 지어줬습니다. 지금 SK 이터닉스가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제가 이제 이 흐름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살짝 빠져서 마감을 했지만, 신성 ENG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은 종목 가운데서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20%대 마감을 했어요. 상한가 종목이 SDN, 금양그린파워, S에너지까지 세 종목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대체거래소에서도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8시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신성 ENG가 요 흐름 같이 보면서 지금 보면 됩니다. SK 이터닉스 내일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 진입한 종목 가운데 금양그린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요 종목이 프리미엄을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프리마켓에서 미리 SDN과 S에너지가 움직이기 전에 볼 수 있는 종목이 명확합니다. SK 이터닉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매매 볼게요. 0605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지건설 오늘은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오늘이 아직 반영이 키움에서 안 됐네요. 자, 어제 제가 매매를 한 건데 보여드리면, 자, 기다려야 되는 자리죠.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립니다. 언제 기다려야 되고 언제 베팅을 하는가,
상한가,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기본 특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트레이딩 플러스 강의에서 알려드립니다. 상지건설이라는 종목은 기다려야 됐고요. 이게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이날 처음으로 급락을 하고 나서 다음날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가 회복을 해주고 요 자리에서 집중 매수를 했고 공략하고 5% 이상 슈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일종가 부근에서 챙겨주고 그리고 또 담아갔는데 이때는 이제 엇갈렸죠. 제가 매매를 하고 밀렸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수익으로 빠져나왔지만 올라올 때마다 짧게 손절하면서 본절하고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 흐름 자체가 가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전일종가 중심으로 계속 봤거든요. 저점 추세 깨고 여기서부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요 자리가 일본 봉상의 생명선도 벗어났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시면 여기서 딱 볼 필요가 없죠. 여기 보시면 지뢰 시그널 일본뿐만 아니라 분봉에서도 저는 생명선을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 지뢰 시그널 뜨고 나서 밀렸잖아요. 전날에도 제가 이거는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이 지뢰 시그널과 암흑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뢰 시그널 뜨고 밀리고 뜨고 밀렸어요. 이날도 요 자리 이후부터 매매를 했다라는 건 제 기준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지건설에 요 시세를 줄 때만 매매를 했고 그 이후에는 저도 아쉽게 그냥 뭐 거의 뭐 짧게 손절하고 본절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요 자리가 참 좋았고 요 기다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가 아닌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기 위한 트레이딩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상지건설 이렇게 좀 봤고요. 뭐 킹김이 어제 봤던 거 협진 이렇게 요 자리에서 CI테크 뭐 이렇게 매매를 하고 딱 그냥 이 추세 줄 때 급하게 올라갔죠. 빠르게. 그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지건설 5일선 아래에 있고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뭐 대응만 할 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또 음봉으로 빼면서 생명선을 만나도 이상할 게 없고 강하다면 또 5일선 돌파하면서 움직임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상지건설의 움직임과 협진 그리고 CI테크라는 종목도 지속적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은 지뢰 시그널은 없지만 암흑기에 들어갔고요. 갈 종목이라면 여기 상향 돌파를 해주겠죠. 돌파하면 저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시만요. SK 이터닉스가 지금 좀 챙기면서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걸어놨어요. 걸어놨고 챙기면서 영상 계속 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핫타임 때 가장 핫한 종목 테마가 SDN 그린파워, S에너지 세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금 SK 이터닉스가 애프터마켓에서 23%대까지 급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태양광 3,500% 관세부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키워드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 전에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여기서도 매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에코바이오를 공략하고 챙기고 아까 보여드렸나요? 에코바이오가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면 신재생 요쪽이 핫했어요. 장 초반부터도 친환경, 플라스틱, 온실가스 감축, 탄소 포집 장 전에 이재명 발언들, 코멘트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지만 정치 테마 쪽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책 관련해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 어디를 방문하냐에 따라서 급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쪽이었습니다. 그린케미칼이 대장이었습니다. 그린케미칼도 지뢰 시그널 떴는데 밀려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뢰 시그널은 이렇게 빠르게 일본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루 이틀 안에 일본봉이니까 1, 2분 안에 빠르게 최대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린케미칼이 오늘 대장이었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 포집 관련해서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에코아이, 켄트로스, 에어레인, 한택 이런 종목들이 잠시만요. 또 걸어 놓을게요. 팔아야 수익이니까 분할로 다 걸어 놨습니다. 최근에 알래스카 관련해가지고 탄소 포집 쪽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차트 상황 자체는 이렇게 오늘 급등해도 되는 자리는 다 만들어 놨던 종목입니다. 어느덧 25%대까지 올라왔고요. 저는 계속 분할로 걸어 두면서 지켜보고요. 내일도 프리마켓에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그러니까 최근에 탄소 포집 쪽 알래스카 쪽으로도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이재명 발언에 따라서 매수세가 강하게 장 초반부터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탈플라스틱 하면서 친환경 플라스틱 생분해 과거에 좀 움직였었다. 제가 세린 BNG는 매매를 못했지만 이것도 좀 언급을 드렸어요. 과거에 좀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쪽에서 상한가를 가장 먼저 간 거는 진영이에요.
세림 BNG가 그 다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육물산 그리고 한국패키지 이렇게 다 죽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날까지는 전혀 보질 않았던 종목이고 하지만 주가를 춤추게 하는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관심 있게 체크를 계속 좀 해보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 그리고 코오롱 이게 플라스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림페이퍼 친환경 뭐 용기라든지 동성케미칼 뭐 생분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고 관련해서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장이 우둥지팜이었습니다. 요거는 기술적으로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앞으로 올라올 5일선 조금 조정을 건전한 조정을 좀 받아주면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그린플러스 뭐 국순담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아까 뭐 마무리를 지었나요? SDN에 이어서 이런 종목들 상한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신성이엔지가 지금 시간에서 상승 중이고요. SK 이터닉스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명에너지, 동국 SNC도 있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밖에 신재생으로 또 확장을 하면 뭐 유니슨, 하나솔루션, OCI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슈가 24일 밤 9시였나요? 알래스카 한미 관세 뭐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양철강 한번 볼게요.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큰 그림은 살아있고요. 당장 올라가줘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터지는지 시간에서는 그냥 보합 수준입니다. 동양철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동양철강이 가장 좋아 보인다. 알래스카 뭐 이쪽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관세 보복 뭐 관련해서 SMCG라는 종목도 체크. 미트박스도 생명선은 살아있고 그리고 히토류 쪽에서는 노바텍, 유니온, 생명선을 이제 만났잖아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생명선 여기서 뻗지 못하고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갈 종목이라면 빠르게 하루 이틀 안에 먹어줘야 된다. 저는 먹는 모습이 나오면 또 지속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산, 우주 뭐 이쪽 사면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방산 쪽으로 보다가 오늘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제 기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만한 자리에서 또 호재 뉴스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바로 가줄 수도 있겠지만 카운터어택 관점에서는 뭐 최소 한 차례, 뭐 두 차례 정도 조정 주면서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대성 하이텍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 에어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방산주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리오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정말 가장 핫한 거는 피리오사였습니다. 오늘도 포바이포는 점상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엑스페릭스는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뭐 전에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못하고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매매를 한 종목이 오전에 밖에 없어요. 자, 최근에 엑스페릭스를 매매를 했고 어제 갭에 정리를 하고 말았어요. 상한가를 또 기록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강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엑스페릭스 뿐만 아니라 4x4 그리고 어제 펜스타 엔터까지 점상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엑스페릭스가 3등주로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갭을 띄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4x4가 물론 오늘도 상한가를 갔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카운터 때 교육방에는 무슨 말씀 드렸냐면 그러니까 어제 드렸던 멘트예요.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부터는 급등이 아닌 조정받기 좋은 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x4가 내일도 뭔가 그러니까 내일 프리미엄이 높지 않으면 4x4를 보면 돼요. 근데 4x4가 내일도 급등 출발을 하거나 뭐 장중에 급등을 또 한다면 그 다음 후발주로 이제 매력 있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LB 인베스트먼트나 나우 아이비나 토마토라든지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 기존에 강했던 펜스타, 엑스페릭스보다도 매력이 있다. 이거는 뭐 애초에 TS라든지 이제 4월 28일부로 끝이 났죠. 이것도 미리 말씀드렸고요. 카운터텍 시나리오대로 DSC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정받기 좋은 날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제까지는 상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업스테이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죠. 컴퍼니 K도 급등을 했고 업스테이지 관련해서 또 부각이 될런지 5일선 흐름 벗어나기 전까지는 컴퍼니 K도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서 SV 인베스트먼트도 어제 분위기는 피리오사가 또 한 번 급등을 계속 해 나가면서 업스테이지라든지 리벨리온이라든지 그러니까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은 게 4x4 하나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원 쪽도 봐야죠. 피리오사 다음으로 또 핫했던 게 계룡건설의 거래 정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계룡건설 내일 거래 재개가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라테크가 이게 이제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될 겁니다. 오늘 공시가 나올 거고 계룡건설이 뜨기 이전에 주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내일 계룡
계룡건설이 뭐 오늘 4x4처럼 또 급등을 할지 또 시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면서 움직임을 줄지 거기에 따라서 오늘도 개원 쪽이 강하구나 이런 모습들은 이제 열려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일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성신양의 오늘 카운터탭 제가 교육방 때 말씀드렸죠. 요거는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성신양의 오늘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고 시간에서 지금 6% 빠지고 있는데 빠질만 합니다. 이제 요거는 또 단일가 지정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라테크가 지금 지뢰신걸 떴는데 급등하고 지금 지킬 자리를 그래도 지키고 여기서 한번 양봉으로 좀 멋지게 시세가 좀 오랜만에 만들어질지 유라테크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운터탭 관점에서. 그 밖에 이제 사모개발, 신신제약, 아세아 제지 뭐 이런 종목들 만약에 움직인다면 계룡건설과 함께 또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아쉽죠. 어제 단일가 지정 시그널 떴잖아요. 그래서 개원 쪽도 내일 계룡건설의 움직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싱크홀 관련해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올라가기에 좋은 날이었거든요. 조정을 받아버렸습니다. 큰 그림은 살아있으니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토큰 증권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핀거 요정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죽어있다가 프리마켓에서부터 시세가 나왔고요.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도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신라젠의 최대 주주 M2N까지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 나이백, 박셀바이오, ABL바이오 등등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AI 의료 그 신플랫폼이란 종목도 사실 여기서 이제 바로 가줘도 돼요. 여기서 가지 않으면 아쉽다. 5일선을 빠르게 타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카운터대 관점에서는 그렇고 그 밖에 3밀리언, 온코크로스,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 차트 관심주 큰 그림 살아있고 애니플러스라든지 뭐 미스터 블루 그리고 요 정도 핑거스토리 그 밖에는 조금 아쉬워요. 차트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웹툰 쪽이라든지 컨텐츠 쪽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은 또 상한가 풀렸는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었고요. 큐브 엔터라는 종목이 막 급등하는 종목은 아닌데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쏘아지고 밀렸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또 돌파를 하면서 5일선을 타고 여기서 이제 양봉 힘이 들어오면서 움직여주면 참 좋은 그림이지 않나 싶은 모습에 있습니다. 로봇 쪽에서는 한국 PIM도 사실 요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여기서 가야 돼요. 근데 아쉽습니다. 갈 자리인데 가지 못해서 아쉬웠던 종목이고 빠른 시일 내에 요 라인 돌파하면서 5일선 상향 돌파하는지 그 밖에는 TX, 하이젠 요 정도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제주은의 뭐 이런 종목들도 끼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시티트로닉스라든지 단일가 지정 중이지만 그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최근에 또 끼를 부리면서 지금 단일가 첫날이었는데 5일선 흐름을 좀 이탈하기 전까지라든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25일이었나 아무튼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는 홀딩에 따른 리스크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티트로닉스, 주성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뭐 가벼운 종목인데 끼를 부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성코퍼레이션 사실 여기서 바로 가져도 참 좋은 자리에 있죠. 그럼 레드불 자리네요. YG1 제가 언급을 드리고 나서 뉴스가 나오고 아쉽게 매매를 못했어요. 그죠? 제가 YG1이 장 초반에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거 뭔가 있나 싶었는데 뉴스가 나오고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팔지 않았으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피곤했을 수도 있겠네요. YG1이라는 종목 일단은 이렇게 마감을 했고 자 정책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꿈비도 신명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또 체크 오늘 제로투세븐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꿈비도 이제 다시 한번 주도를 할지 체크를 계속해 보면서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조금 멀었어요 아직. 그리고 일자리 쪽도 윌비스라든지 플랜티넷이라든지 위즈코프 이런 종목들도 발산 후에 이제 생명선에서 다시 한번 좀 상방의 의지를 보여주는지 윌비스, 위즈코프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플랜티넷 여기서 떨어지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림이고 가주면 참 좋은 자리인데 갈 자리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바로 살려낸다면 봐줄만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살리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SG 헬스케어라든지 비대면 원격 진료에서 인성정보, 유비케어, 케어랩스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도 일단 크게 망가진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내일 달려도 되거든요.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탄력적인 흐름이 또 이어지는지 지금 뭐 시간에서 생명전기가 또 5%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생명전기, 그리드, 위즈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다 정책 관련해서 나오면서 이재명 뭐 키워드가 이렇게 좀 있는 종목이죠. 거래대금 검색기에 있는 종목들 빠진 게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동
대동기어가 생명선을 돌파를 하고 오늘 멋지게 시세가 나와줬는데 우크라 재건 쪽에 이슈가 있었는지 대동기어라든지 전진 건설 로봇 오늘 레드불 시그널에 좀 포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밤 되시고 내일 일정 준비 잘 하셔서 내일도 좋은 성과 수익으로 마감까지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챙겼습니다. SK 이터닉스 이렇게 분할 매도로 쭉 챙겼고 지금 현 상황 말씀드리면 신성 ENG 요게 3% 정도가 고점이었고요. 이렇게 지금 하락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도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고 그래도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 내일 앞으로 또 해보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한덕수 관련해서 이 메이슨 캐피탈도 한덕수 관련해서인가요? 메이슨 캐피탈도 차트 기능 상당하죠. 그래서 요게 2%대 올라가고 있고 지금 대한제당 오는 단일가 지정 중인데요. 시간에서 5%대, 대한제당 2%대, 시공테크도 5%대, 아이스크림 에듀도 지금 6%대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한덕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차트 모습도 일봉 상황이 아직 끝난 모습이 아니다 정도 말씀드리면서 다만 홀딩에 따른 리스크는 있는 종목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대선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 외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대한제당 우선주는 일단은 단일가이기 때문에 특히 또 장중에 뭔가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리스크가 상당하고요. 대한제당 차트 매력적이고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완성이 됐고요. 메이슨 캐피탈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에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